일변수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얻은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을 미분하는 것은 바로 연쇄법칙이라고 하고, 그 연쇄법칙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t를 x로 보내는 함수가 g고요. 이 x를 z로 보내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f서클 g라는 함수가 주어지고요. 합성함수고요. 이 녀석도 일변수 함수고요. t를 fgt로 보내는 함수고요. 자, 이 녀석을 미분하는 방법은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g를 t로 미분하기 위해서 x를 거쳐서 미분하라는 게 있었고, 또는 이렇게 f서클 g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x 대신에 gt를 쏙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안에 거 gt를 미분하는 거죠. g't. 이렇게 연쇄법칙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도 연쇄법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표현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벡터라는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이 기울기 벡터라는 개념이 왜 자연스러운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기울기 벡터가 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변수 함수 fxy가 주어져 있어요. 이 녀석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벡터예요.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벡터인데, 첫 번째 컴포넌트는 f를 x로 편미분해서 그 함수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y로 편미분해서 그 함수값을 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기울기 벡터장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정의가 되겠어요. 이 기울기 벡터 장의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리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f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기울기 벡터를 구하는지 그 계산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기하학적 의미와 물리학적 의미가 중요하냐? 아니, f를 x로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다행히게도 중요한 물리학적 또는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계산하는 예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y가 2의 2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기울기 벡터는 어떻게 구하죠? f를 x로 편미분해요. 어떻게 돼요? x의 2의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y로 편미분하면 y의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이런 벡터를 얻어요. 자, 그런데 이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지수는 공통으로 된 건 끌어내고 이렇게 xy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쓴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벡터고 공통으로 된 스칼라 함수가 있기 때문에 빼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변수 함수 f가 주어지면은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한 다음에 그걸 모아놓으면은 벡터가 될 텐데 그 녀석이 바로 기울기 벡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이변수 함수 f가 주어져 있는데 f의 기울기 벡터장을 구해봤더니 항상 0,0, 0벡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변수 함수 fxy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x로 편미분해도 0이고 y로 편미분해도 0이에요. 그럼 fxy는 뭘까요? 일변수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일변수 함수일 때는 미분했더니 항상 0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변수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랑 거의 같은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변수 함수 두 개 f랑 g가 주어져 있는데 f의 기울기 벡터랑 g의 기울기 벡터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함수 f와 g의 관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f를 x로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해서 얻은 벡터하고 g를 x로 편미분한 거랑 g를 y로 편미분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랑 이 벡터가 같은 거죠. 그럼 f와 g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일변수 함수일 때를 생각해봐요. 일변수 함수 두 개 f랑 g가 주어져 있는데 f를 미분하고 g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얻을 수 있죠.
근데 f의 도함수와 g의 도함수가 같으면은 f와 g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미분한 값이 두 개가 같으면은 도함수 두 개가 같으면은 원래 함수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걸 이변수 함수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요 두 질문은 나중에 적분을 할 때도 중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살짝 문제를 바꿔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거예요. 우리가 기울기 벡터장, 즉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정의를 줬었는데, 그러니까 fxy가 주어지면은 f를 x로 편미분하고 f를 y로 편미분해가지고 기울기 벡터장을 구할 수 있죠. f가 주어지면은 나블라이프를 구했어요. 근데 거꾸로 나블라이프를 주고 f가 뭔지 찾는 거예요. 자, f를 x로 편미분했더니 y가 되고 f를 y로 편미분했더니 x가 되는 그런 f가 있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런 f를 다 구해보세요. 자, 네 번째 질문은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f를 x로 편미분했더니 마이너스 y가 되고 f를 y로 편미분했더니 x가 돼요. 그렇게 되는 함수, 이변수 함수 fxy가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의 차이는 여기 부호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생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f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고 있으면은 그런 f를 다 구해 보고요. 없으면은 왜 없는지를 설명해 보세요.